جنبي قاعدين على باب البيت يعني داخلين الارض المتر. مقاومين وكأنهم منفلتين عن القانون. 예, 앞서서 일부에서 이준 PD가 소개했듯이 지금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를 들렸다가 지금은 이제 카타르에 가 있는데, 요번 그 사우디 방문 일정 속에서 엄청나게 이 트럼프가 역시 장사꾼답게 많은 걸 챙겼던 것 같아요. 엄청난 결과를 얻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요번 이제 그 중동 순방 그다음에 사우디 정상회담의 핵심은 뭐냐면 전략적 경제 동반자 협정인데요. 요번 사우디 정상회담의 핵심 테마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안보 협력 수출, 그다음에 대미 투자인데요. 그 대미 투자는 뭐냐면 이제 트럼프가 그 마가지형 자기 지지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일종의 수금하러 간 거예요. 이렇게 투자 많이 유치했다. 그 장사꾼의 면모를 보여준 거. 또 한 축이 이제 사우디의 안보 협력 수출인데 요게 이제 핵심이고요. 양국의 총 투자 규모가 한 6천억 달러, 이 중에서 사우디 대미 투자가 한 4천억 달러 정도 되고, 여기서 이제 사우디가 이제 미국 내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와 에너지 인프라에 2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 하고, 뭐 GE, 바노바, 가스터빈 에너지 솔루션과 뭐 142억 달러 규모, 그다음에 보잉 여객기 그 등등 여러 가지 이제 비즈니스, 그러니까 미국 거 사주거나 아니면 미국에 투자하거나 다 이런 식이죠. 그다음에 핵심이 이제 미국이 사우디에 수출하는 게 한 1,420억 달러. 그러니까 무기 수출. 그러니까 이게 그때 뭐냐면은 이제 공군 발전, 우주 능력, 대공 미사일 방어, 해안 안보, 국경 안보, 지상군 현대화, 정보통신 무기만 파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한 메인ten스도 하고 전술 훈련 교류를 다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앞서서 인도 얘기했지만 그 이스라엘 그 방위 사업체들이 잘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에서 만들어서 수출하는 게 아니라 현재도 공장을 지어줘요. 아이언돔 그것도 공장을 지어준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협력을 강화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엄청나게 수출을 해가지고 사우디의 군사를 올려주는 거. 이 두 축이 이제 핵심이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엄청난 이제 뭐 양해각서 빅딜이 뭐냐면 50억 달러의 뭐 에너지 투자 펀드 같이 공동하고, 뭐 항공우주 방위기술 펀드 50억 달러, 그다음에 40억 달러의 글로벌 스포츠, 사우디가 이제 골프 대회도 만들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고 뭐 등등 이런 또 문화 관련 대미 투자도 엄청나게 많이 했다. 그러니까 동과 안보 동시에 잡은 이제 협정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나. 근데 이제 사우디 끝나고 지금 카타르 가 있는데, 카타르에서도 또 엄청난가 봐요. 미국의 그 이 항공회사 보잉사가 창사한 이래로 가장 많은 그 엄청난 규모의 구매 계약을 이번에 카타르하고 했다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길래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카타르 항공이 이제 미국 보잉사의 항공기 160여 대를 이제 계약을 했어요. 사기로. 참나 160대.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도 아니고. 카타르는 이제 돈질 하는데 이제 재밌는 거고, 트럼프 그래 내놔 계속 부어 이런 거고, 그게 한 2천억 달러예요. 280조 원이에요. 애 이름도 아니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군용 드론 MQ-9B 군용 드론도 이제 공급하기로 미국이 이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큰 테마는 미국 좋아하는 이제 미국 수출, 그 보잉 비행기 사주고, 그 다음에 또 미국 군수용품 사주고, 카타르는 이제 이런 걸 잘해야 되거든요. 생존하려면 돈질 잘해야 되니까 돈질 제대로 했죠. 트럼프 형님 열심히 받들어 모시겠습니다 하면서 이 한편으로 또 이란 편 들고 제대로 걸렸죠 이번에. 우리나라 안 왔으면 좋겠네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얼마나 홀딱 또 베껴 먹을까 이제 그런 걱정이 조금 우리나라 좀 달라요. 우리나라. 아, 그래요? 조금 달라요. 전략적 가치가 얘네들은 좀 돈이 많기 때문에 네. 트럼프가 좀 해먹어도 돼요. 근데 뭐 트럼프 뭐 맨날 할 때마다 말할 때마다 한국 돈 많잖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좀 나중에 얘기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앞서서 일부에서도 이준 PD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하긴 했지만은 트럼프가 중동 국가를 방문하면서
굳이 이스라엘을 빼놓고 지금 순방을 하고 있어요. 확실히 제가 알기로는 그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한테 중동 올 때 우리 이스라엘도 좀 들려주세요라고 특별히 부탁까지 했다는데 안 간 이유는 이스라엘하고 지금 미국하고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하고 네타냐후 총리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다라는 얘기가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유진 PD가 앞서 이제 아마 이걸 또 리포트 정리하면서 좀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13일이 이제 정상회담 때 사우디 그 전부터 이제 갈등설, 패싱설 이 거의 가짜 뉴스거든요. 저는. 아 그래요? 전 왜 가짜 뉴스인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가짜 뉴스급이 계속 터져 나왔어요. 그게 이스라엘 현지 언론뿐만 아니라 미국 현지 언론. 그러니까 워싱턴 포스트, 월스트리트저널에서도 얘기 나오고 이거를 예루살렘 포스트가 인용해서 양쪽에서 씹어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지 하고 내용을 보니까 핵심 이제 어젠다가 이거예요. 라인 바이 라인 보면 그러니까 친이란 예멘 후티 반군과 미국이 이제 트럼프가 휴전을 했는데 이스라엘을 배제시켰다. 이스라엘 상의 없이 트럼프가 했다라고 하면서 이게 이스라엘 패싱의 그 근거로 얘기하고 있어요. 가짜 뉴스 워싱턴 포스트, 월스트리트저널 이런 데서 이걸 또 하이옴이나 이런 데서 받아서 또 해요. 이스라엘 군대. 그다음에 이란 핵 협상이 이제 서로 이제 좀 잘 안 맞는다. 뭐 공습파와 이제 비둘기파 갈려서 이런 갈등이 이제 네타냐후 패싱의 배경이다.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 가장 큰 가짜 뉴스가 이제 뭐냐면 예루살렘 포스트가 터트린 건데 이거 워싱턴 포스트 인용한 겁니다. 트럼프가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을 공식적으로 하기로 했다. 그런 얘기만 있었죠. 그게 그냥 엄청난 가짜 뉴스예요. 13일 직전까지 폭증가 있어요. 폭증. 그 왜 그러냐 이거죠. 사우디가 이스라엘 정상화, 그러니까 아브라함 협정을 하려면 사우디하고 정상화를 시켜야 되는데 사우디의 정상화 조건이 바로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이다. 고로 트럼프는 이번에는 이스라엘 손이 아닌 사우디 손을 들어서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할 것이다라고 엄청 이거 떠들어댔어요. 그런데 이거 다 가짜 뉴스입니다. 논지가 말이 안 돼요. 먼저 이제 후티 반군부터 먼저 설명을 할게요. 후티 반군과의 휴전은 이건 이스라엘하고 상의할 문제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1차적으로 후티 반군이 미국 함정과 상선을 공격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복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 위한 보복이 아니에요. 이거는. 다 모든 걸 이스라엘 때문에 해준다고 생각하는 절대 아니에요. 이건 미국의 국가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후티 반군의 미국 함정에 대한 그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때린 것이고 2차적으로 사실상 후티 반군이 이란의 해군의 대리 세력이잖아. 해군 역할을 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란을 압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해군력, 팔다리를 분질러 버리는 거죠. 그런 전략적 포석이 두 개가 있어서 때리는 것이지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건 때려준 게 아니까 이건 이스라엘이랑 상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좀 글로벌 전략 관점에서 보면은 아라비아 해상권 요거는 항해 자유는 미국 패권의 안보 관할권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이제 원래는 이게 왜 사람들이 이제 이게 약간 시각병동이 되니까 뭐가 기본이고 뭐가 부수적인 걸 잘 이해를 못 하는데 원래는 후티 반군의 문제는 누구의 안보 관할권이냐 이스라엘이 아니라 미국의 문제예요. 근데 지난 바이든 행정부가 손을 놓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쩔 수 없이 헤즈볼라 다 때린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문제만 집중하면 되는데 바이든 행정부가 테러리스트 손 놓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란을 지원하면서 그러니까 헤즈볼라 뭐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이 다 처리한 거예요. 후티 반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원래 이건 미국이 처리해야 될 문제인데 이스라엘이 그동안 해온 거니까 마치 이스라엘이 이걸 다 책임하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을 하는데 사실상 이거는 미국의 안보 관할권입니다. 근데 트럼프 집권하니까 정상으로 회복한 거죠. 이건 우리 문제야. 이스라엘하고 상관없는 거야. 그래서 때려버린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스라엘과 상의 안 하고 휴전했다라는 거는 이건 틀린 얘기다. 아무것도 몰라요. 이런 얘기들, 뭐 안보 제도권이 뭔지도 몰라요. 모르는 사람들 얘기고 이스라엘 패싱은 볼 수 없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지금 후티 반군 상태가 어떠냐면 그 군사력이나 이런 역량, 공격 역량이 거의 괴멸됐어요. 원래 그 다음 수순은 다 시설을 파괴하면은 지상군을 보내서 다 작사를 내야죠. 다 털어야 되거든요, 이거를. 인도도 마찬가지예요. 파키스탄을 진짜 다 털어먹으려면 지상군을 투입해야 돼요. 근데 전략시설만 파괴하고 딱 멈춘 걸 뭐라고 했죠? 그게 억지력인 겁니다. 트럼프도 여기서 더 이상 후티 반군이 그 해상로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억지력만 딱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나머지 문제는 누구랑 해소하냐? 후티 반군 바로 위에가 그
예멘 바로 위가 어디죠? 사우디죠. 이거 사우디 문제예요. 1차적으로 미국 문제, 2차적으로 사우디 문제예요. 3차적으로는 원래 순위에서 멀어져요, 이스라엘. 이건 이스라엘이 관할할 문제가 아닌데 그동안 사우디도 배째고 누워있어. 바이든도 아무것도 안 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안보 과부하가 어마무시하게 걸린 거거든요. 그거를 지금 정상화시켜 준 것이지 이건 패싱이 아니다라는 게 핵심이고 또 한 번은 마찬가지. 또 이제 두 번째 아까 얘기했던 게 이제 이란 핵 협상에 관한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목표를 얘기했어요. 이란 핵 해체, 불능화, 모든 원심 분리기 다 그 걷어내는 게 최종 목표인데 과정 중에서 협상을 좀 길게 한다. 그게 이제 이스라엘하고 이견이라면 이견인데 속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목표의 문제는 아니야. 속도의 문제. 이스라엘은 단기적으로 그냥 폭격해서 끝내버리자는 게 어떤 속도전으로 가자는 거고 트럼프는 끝까지 협상으로 내가 이걸 하겠다. 근데 공통의 목표는 같아요. 근데 이런 걸 가지고 둘이 갈등한다고 얘기하면 좀 안 되는 것 같고 이것도 이제 패싱설의 근거로서는 굉장히 취약하다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트럼프의 8세 국가 인정. 이거는 어제 그 13일 날 그 딱 정상 그 회담을 보면 이제 이게 가짜뉴스라는 게 이제 알려졌죠. 왜? 거기서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가 MBS에게 사우디가 준비됐을 때 아브라함 협정 해라. 네가 알아서 해. 뭐 약간 이런 문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협정이 그동까지는 언론 보도가 뭐냐면 아브라함 협정이 마치 핵심 어젠다야. 그걸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패싱하고 사우디 중동국방을 방문하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트럼프는 수금하러 간 거예요. 돈 받으러 가고 그다음에 무기 팔러 간 거지. 아브라함 협정은 너네가 준비됐을 때 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게 핵심 어젠다가 아니라는 거죠. 고로 그 사우디 국가 인정은 가짜 뉴스다라고 명백하게 밝혀졌고 이번 회동의 핵심이 뭐냐면 과거에 이제 중동 국가 순위파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 안보 협력 강화 여기에 방점이 찍혔기 때문에 굳이 이스라엘 만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현지 뒤에 또 설명하겠습니다. 듣고 보니까 미국은 원래 뭐 그런 게 많다고 하지만 이스라엘에도 가짜 뉴스가 많군요. 왜냐하면 그 질문을 이제 계속 이어가면 이런 거죠. 이제 그 불화설이 나온 배경이죠. 이제 이게 어디서 나왔냐고. 그러니까 왜 그런 얘기가 나온 겁니까? 이게 어디서 보니까 이게 최초의 이제 그라운드 제로를 찾아야 되는데 이게 워싱턴 포스트하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제 이걸 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예루살렘 포스트가 인용 보도한 거죠. 근데 이게 왜 먹히냐면 양 정상들 다 트럼프, 이스라엘 마찬가지고 트럼프는 민주당 극좌파한테 지금 엄청나게 시달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트냐후는 이스라엘 극좌파한테 시달리고 있어요. 그 양쪽에서 이제 그런 반대 얘기가 나오는데 뭐라고 하냐면 워싱턴 포스트하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네트냐후 백악관을 700번을 방문했다. 우리 지금 네트냐후 피로증이다. 네트냐후 보면 막 신문이 나온다는 식으로 워싱턴 포스트에서 비슷하게 얘기한 거를 이제 예루살렘 포스트랑 이스라엘 하욤이 받아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만 보면은 와 진짜 엄청나게 둘이 사이가 안 좋나? 갈등성, 패싱설 이렇게 나온 건데 그러면 최초 보도인 워싱턴 포스트하고 월스트리트 저널에다가 얘기한 당사자가 누구냐? 거기서는 이제 핵심 관계자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거를 또 전문적으로 따는 그 탐사 보도를 보니까 마가진영의 그 시소유주가 나왔어. 누군지. 마가진영의 고립주의, 제가 과거에 얘기했던 반이스라엘 세력이 전파하는 고 이론가 그룹이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이런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트럼프 행정부 현재 이렇다고 그러면서 대표하면서 워싱턴 포스트에서 흘리는 거죠. 그 대표적으로 누구냐면 그 퀸시 국제정치연구소가 있어요. 이거는 새로 만든 국제정치연구소인데 공화당, 민주당을 다 아우르는 초당파적인 무슨 현실주의 그 국제정치라고 네오콘도 아니고 뭐 이런 거 그렇다고 오바마식의 국제정치도 아니고 뭐 이런 싱크탱크를 만들었는데 그거 최대 후원자가 누구냐? 그 출신 애들이 지금 ODNI 관료로 들어가 있고 국방부 관료로 들어가 있어요. 그 연구소의 최대 후원자가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조지 소로스입니다. 조지 소로스가 거기다가 돈 대고 있고 그 사람만 돈 대는 게 아니라 공화당 내에서 반이스라엘 거금의 후원자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아마 시청자들은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 에너지 재벌인 코크 형제가 있습니다. 이 코크 형제 에너지 재벌은 이란에도 투자했고 중국에도 투자했어요. 그래서 트럼프의 반중 노선을 되게 싫어하고 이란 폭격을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이거를 대놓고 반대하면은 뭐 역적이라고 욕먹으니까 현실주의를 내세워서 이제 이거를 반대를 해요. 여기 출신 인사들이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 곳곳에 좀 박혀 있어요. 여기서 이제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네트냐후하고 사이 안 좋다, 패싱이다, 신무리한다. 여기서 나온 것이고
실질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핵 협상에서 갈등 있는 거 아니냐. 그 핵 지금 담당자가 누구죠? 저기 스티브 위트코프 협상 대표죠. 이스라엘 국내 언론에서 좀 욕먹어야죠. 카타르 부동산업자라고 해서 욕을 먹는데 이 사람이 공식 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네트냐후와 트럼프 대통령의 각별성을 두고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합니다.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그래서 이거는 이 가짜 뉴스는 미국에서 나온 게 이제 글로벌하게 이제 퍼진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 말을 믿도록 하죠. 근데 이번에 중동 순방을 하면서 사우디하고 카타르하고 아랍에미리트 그것도 있습니까? 어느 나라를 먼저 갈까? 이걸 고를 때 이번에 이제 사우디를 제일 먼저 갔어요. 거기도 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거기에는 이제 확실한 게 사우디가 우리가 알다시피 수니파의 맹주죠. 그렇죠. 가장 파워하우스고 중동의 핵심 플레이어니까 당연히 거기를 먼저 해야죠. 그런데 그걸 알기 전에 이미 왜 저는 이제 앞서 이제 그 워싱턴 포스트의 가짜 뉴스는 이제 국내 정치적 요인이라면 왜 이스라엘 방문 안 하고 중동 순위파 국가들만 방문했는가 이게 핵심 질문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이런 겁니다. 이건 좀 히스토리를 알아야 돼요. 자, 과거 바이든 행정부가 어떻게 했죠? 사우디한테 패싱을 했죠. 뭐 언론인 코르카지인가 뭐 죽였다고 그 터키 공작원인데 카르코지 죽였다고 해서 뭐 인권 탄압하고 그 대가로 미국 민주당 상원 의원에서 이제 저 인권 탄압하는 국가한테 무기 수출하면 안 돼 해서 패트리 포대를 다 걷어냈죠. 철수시키고 사우디한테 팔아야 될 무기를 다 안 팔았어요. 동맹 무기를 하면서. 그래서 사우디 패싱을 엄청나게 심하게 했죠. 그러니까 사우디가 힘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지난 2023년 3월에 자기가 수니파의 맹주인데 시아파의 맹주인 이란하고 외교 정상화를 했어요. 2016년에 7년 동안 외교 단절국 됐는데 사우디랑 이란이랑 이렇게 외교 정상을 했죠. 왜 힘이 빠지니까 사실상 겉으로는 뭐 양국 관계 정상화, 중동 평화를 위해서 얘기한다지만 사실상 사우디의 그 수니파의 맹주인 사우디가 시아파 이란 가랑이 속에 들어간 거예요. 형님 잘못했어요. 잘 받아주세요. 이거예요. 그게 왜 바이든이 힘을 빼버렸으니까 친이란 정책하면서. 그런 굴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트럼프 순방은 기존의 미국의 동맹 체제를 복원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선일보나 종아일보나 조중동 어떤 이런 외신에서 뭐 트럼프 고립주의 개소리예요. 트럼프는요 지금 중동을 우리의 그 동맹 체제를 다시 구축하게 복원하겠다는 게 지금 미션이에요. 그래서 언론들은 트럼프가 장사꾼이라서 대미 투자만 엄청 받았다 여기에만 포커스를 맞추지만 실제로 이번에 안건은 뭐냐면 무기 수출이에요. 이걸 무기 수출해서 사우디의 군사력 올려준다는 얘기고 또 우리가 직접 눈에 그 병력도 훈련까지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전술교리까지 전수해야 되겠다는 거거든요. 이 군사력이 핵심이건데 요번에 트럼프의 순방은 대미 투자를 대가로 사우디의 안보 협력을 강화시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옛날에 사우디의 그 위상을 올려준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바이든 행정부 때는 이제 이란한테 머리 숙이려고 있었는데 다시 길을 사유해 준 거. 동맹 복원이라고 보시는 게 정답이에요. 그럼 이걸 복원하는데 걸프 국가 위주들 만나야지 여기다 이스라엘 끼면 이게 좀 각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 배제한 게 아니라 패싱이라기보단 이스라엘로 빠지게 아니라 이번에는 수니파 국가끼리랑 트럼프 회장님이랑 지금 회식한 거예요. 집중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거가 핵심이라는 것이죠. 이게. 그러면은 조금 더 넓게 뭐 질문 순서가 거꾸로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더 넓게 봤을 때 굳이 또 트럼프 대통령이 2기에 들어서서 첫 번째 해외 순방을 사우디하고 카타르하고 이 아랍에미리트 중동 국가를 선택한 이유는 또 뭡니까? 뭐 유럽이나 이런 데 갈 수도 있을 텐데. 뭐 유럽은 그동안 뭐 여러 가지 뭐 바티칸 등등 잘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근데 공식 사우디 성당한 게 뭐냐면 이제 자 앞에서 얘기한 바이든의 그 사우디 패싱의 연장선에서 이란 사우디 정상화를 누가 중지했나요? 중국이요. 중국이 중지했죠. 아 맞죠. 중국이. 그러니까 바이든이 친이란으로 돌아서니까 그 빈 공간을 중국이 치고 들어온 거예요. 자, 빈 공을 치렀는데 이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게 그 당시 이거 합의할 때 이란 사우디 정상화 합의를 어디서 했냐면요. 중국에서 했어요. 양국의 관계 정상화 합의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을 확정하는 전국인민대표대 전인대에서 이걸 추진한 거예요. 그 사실상 중국이 시진핑이 치황제 놀이를 한 거야.
사우디, 이란 다 들어와. 내가 합의시켜줄게. 이게 원래 미국이 해야 되는 역할이거든요. 근데 바이든이 이걸 방기한 거죠. 그래서 들어와가지고 트럼프가 이걸 바꿔버린 건 뭐냐. 중동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박살내버리겠다는 거예요. 중국 꺼져. 들어오지 마. 이건 내 나무발이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글로벌적으로 반중 전략이 하나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그럼 중국이 어떻게 사우디하고 이란을 이렇게 컨트롤했냐. 미국이 사우디 안보 지원을 안 하니까 중국이 사우디한테 속삭입니다. 야, 너네 우리가 핵 개발을 해줄게. 사우디한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란한테 우리가 핵 무기 소형화 우리가 해줄게. 이러면서 영향을 강조한 건데 트럼프가 들어와서 트럼프의 글로벌 전략이 뭐죠? 중국 반중 그거지 않습니까? 디커플링 전략인데 그 연장선에서 중동을 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동 국가를 한번 다시 이렇게 긁어 모아가지고 살려줘야 돼. 이 큰 새로운 중동판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동안 솔직히 뭐 맞죠. 네트냐후 이스라엘은 700번 이상 만났으니까. 그게 상징적인 숫자예요? 실제로 700번을 만난 겁니까? 실제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와우. 그 숫자가 이제 백악관에서 나왔으니까. 그렇게 했으니까 이스라엘하고는 그냥 스피드 다이얼 아무 때나 전화는 통하는 사이고, 요번에는 어떻게 보면 중동 순위 아브라함 협정 이후 최초잖아요. 다시 관계를 좀 맺어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 국가 위주로 가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게 맞죠. 사실 그건 패싱으로 보는 게 아니라 여기 집중이라고 봐야죠. 근데 요걸 패싱이라고 좀 오독하는 거는 이제 반이스라엘 논조의 연장선으로 보고. 근데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이제 트럼프는 고립주의가 아니라 중동은 내 나우발이야. 건들지 마. 이거예요. 중동 꺼져. 중국 꺼져. 이거거든요. 근데 중동은 내 나와바리아라는 거에 일환인지는 모르겠지만 요번에 트럼프가 사우디를 방문하는 동안 그동안 그 시리아에 대한 입장을 이번에 다시 재정립한 것 같아요. 그동안 그 시리아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제재가 있었는데 해제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알샤라 시리아 대통령 얘기 들어보니까 그 사람이 1천만 달러의 그 현상금, 우리나라로 치면 140억 원의 현상금이 걸렸던 사람인데, 알샤라 이 테러리스트 두목하고 트럼프하고 악수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건 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겉으로 보면 이제 무협지처럼 뭐 영원한 적도 친구도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맹점보다는 이제 이게 사우디 MBS의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해요. 어허, 그 원래 시리아 수반이죠. 지금 시리아 수반 원래 본명이 줄라니예요. 그 테러리스트 줄라니로 등록돼 있는데 이름 바꾼 거죠. 이름도 바꾸고 옷도 바꾸고 다 바꿨죠. 다 바꿨더라고요. 알마니 입었죠 이제. 네. 그렇게 바꿔. 알마니예요? 뭐 알마니라 하더라고요. 뭐 하여튼 그 딱 하면서 막 이렇게 완전히 탈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솔직히 이제 뭐냐면 이게 중동판이 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동판의 어떤 격발 방아쇠를 딴 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의 삐삐 공격으로 인해서 헤즈볼라가 괴멸되고 이란은 이제 괴멸되는 수순을 가고 있어요. 이란은 어떻게든지 해결이 되면은 자 시리아 포스트 아사드 시리아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 문제가 핵점이에요. 그럼 여기서 시리아 붕괴 이후에 새로 등극한 파워가 바로 터키죠. 근데 터키랑 이스라엘이랑 둘이 붙는 거는 좀 이스라엘한테 부하가 커요. 이란은 이제 주저앉힐 거니까 앞으로 향후 아버지 실현은 안 됐지만 핵은 포기할 거니까 그럼 이란이 제거된 새로운 중동 질서를 지금 트럼프가 선제적으로 그림을 짜려고 하는 거예요. 그 동안까지는 저희가 분석한 바로 이스라엘 너무 바쁘다. 가자 전쟁도 해야 되지, 북부 경도 해야 되지, 터키하고도 맞서야지, 또 후티 방문도 해야지. 뭐 조그만 나라가 다 해. 그 중동에 있는 일을. 근데 트럼프가 이번에 와서 새로 중동 질서를 그러면서 사우디 너도 좀 뭐 좀 해 이거예요. 어허, 간접적으로 압력을 넣는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솔직히 저희 한 6개월 동안 사우디 보도를 많이 안 했어요. 보면 다 이스라엘 터키 문제를 많이 얘기했는데 사우디가 진짜 너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냥 공무원처럼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사우디 너무 배째는 거 아니야 이러는데 이란 문제도 가만히 있고 다 가만히 있어요. 사우디 바빠요. 네옴시티 때문에. 그럼 뭐 다 바쁘지 그럼 자국 문제는 그건 해야 돼. 맹주래매 수입화에. 그럼 뭔가를 해야 되는데 트럼프가 이번에 큰 선물 무기 줄 테니까 너네 안보 너네 관할 네 몫은 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우디에도 이제 기존에 터키랑 이스라엘이랑 이렇게 버퍼존으로 이렇게 붙었다면은 거기에 사우디까지 얹어가지고 터키랑 한번 전략적 균형을 만들어 봐라는 게 이번 중동 순방의 핵심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 또 끼어들면 이스라엘 또 막
바쁘잖아요. 이스라엘 바쁘니까 내비두고 이제 너네들이 좀 해. 이 얘기죠. 거기서 이제 아랍에미리트도 좋아하고 해서 터키랑 이렇게 서로 균형, 아랍에미리트와 터키하고도 다 이게 그 먹이사슬 관계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혼자 터키를 상대하는 것보다는 이스라엘 순위파 국가랑 터키랑 이렇게 하면은 공포의 균형이 완성되지 않느냐. 그럼 안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질서를 가지고선 블루프린트 갖고 가는데 이거를 무슨 뭐 아침 드라마 뭐 호사가들 얘기한 것처럼 뭐 패싱이네 뭐 갈등설이네 이거는 좀 바보 주장 같아요.